예, 잘 들리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반갑습니다. 저 시험이 법무사 시험이 끝나고 이제 내년 대비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1차 강의죠. 여러분들이 민법부터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올라수 이렇게 했고. 자, 저는 이제 헌법 담당하는 교수입니다. 이름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법무사에서 이제 헌법은 1차 시험에만 있습니다. 그죠? 1차 시험에만 있고, 문제는 20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법무사 헌법을 1차, 그거를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법무사 시험이 약간 2개월 이렇게 연기가 됐었죠. 예? 보통 7월 달에 이제 예년 같으면 7월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강의를. 원래는 뭐 시험이 2달 늦춰져 갖고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자기들 일정상 2개월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 공고가 나와야 이제 확실하게 되는데 뭐 거의 비슷하거나 뭐 옛날식으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겠죠. 올해랑 비슷하게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8월 달에 본다 생각하시고 학원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쭉 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뭐 헌법을 이제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공부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뭐 마스크를 써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강의 들었는데 지금 다시 듣는 분 있어요 혹시요? 대부분 이제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얼굴이.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법학을 뭐 전공했다든가 유사 과목을 전공했다든가 뭐 또 가끔 보면은 이제 법에 관련된 뭐 법률 사무실이나 사무소 같은데 근무했던 분이나 이런 분도 가끔 계세요. 그리고 전공이 뭐 전혀 다르다, 뭐 공대 나왔다, 미대 나왔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게요. 옛날에 보면요, 법 공부 안 했는데도 이 학원에 와서 열심히 해갖고 수석 합격하신 분도 많습니다. 또 나이가 어린 분들도 뭐 전혀 전공 관계없이 그런데 수석 합격하신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런 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 개인적인 전공이나 자기가 뭘 하고 하다가 이제 법무사 공부하기를 마음을 먹었냐 뭐 이런 거는 개인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백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대학에서 배운 거랑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건 관계없다. 이렇게 자신감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게 대략 지금 시작하면은 한 5, 6개월 이 정도에서 기본 강의에 돌아가요. 그다음 두 번째 내년 돼서 뭐 이제 핵심 강의 좀 횟수 줄여서 중요한 거 이렇게 하는 강의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객관식 강의입니다. 객관식 강의. 이렇게 하면은 1년 스케줄이 대부분 끝나요. 그리고 시험이 내년 돼서 좀 한 4, 5개월 남으면은 4번 정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4번이 실시가 되는데 보통 한 2번 정도는 꼭 응시를 해서 자기가 그 과목별로 점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집단 중에 내가 몇 점이고 상위 랭킹 얼마 들어가냐, 또 내가 잘하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요, 법무사 이 시험이 우리가 법과목 이런 자격증 시험으로 쫙 비교를 해보면 공부량이 제일 많습니다. 공부가 제일 많아요. 그죠? 이 뭐 로스쿨이나 그런 시험보다도요, 그거랑 성격이 좀 다른데 법조문 숫자가 되게 많아요. 법조문 숫자 어마어마합니다. 민법 이렇게 조문 아시죠?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그런 거 하면은 조문 숫자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뭐 깊이 있게 뭐 학설을 뭐 다설 소설 요구하면서 깊이 있게 이렇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사는 규정을 정확히 중요한 규정을 이해를 하고 판례 거기에 해당된 중요한 판례를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실무적인 그 어떤 직업적인 소양을 보는 것도 이제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려고 그래요. 1시간만 하고 나머지 바로 내용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공부 방법을 취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객관식 문제집만 딥다 잡고 공부한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기본 강의하고 기본 강의를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한 다음에 나중은 이제 객관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게요. 모든 법학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법학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성문법 체계죠. 우리나라가 조문 규정을 얘기합니다. 조문 규정에 대한 이해. 법무사 시험에서 특히 강조를 하죠. 두 번째가 판례입니다. 두 번째가 판례 내용을 물어보죠. 세 번째가 학설이나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설 내지 이론. 모든 법학은 이 세 가지 합니다. 세 가지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문을 아셔야 돼요. 규정.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학설 이론 이렇게 되겠죠. 근데 특히 법무사 시험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렇게 자세히 안 냅니다. 통설 내지 다설 위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왜? 정답 시비가 붙을 수 있죠. 이런 거는. 책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규정,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건 뭐 헌법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통할걸요. 지금. 그리고 헌법 문제도 제가 원래 그 기출문제 여러분 보시라고 나눠드렸는데 지금 추석 임박했죠. 나중에 이제 해설도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요. 뭐 규정, 헌법 규정 관련된 거 나오고 판례가 이제 많이 나오죠. 관건은 판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그냥 자세히 안 내요. 그렇게 실무적인 법이잖아요. 법무사가. 그럼 예를 들면 뭐 로스쿨 시험이나 이런 거는 사례로 해서 좀 복잡하게 학설적인 것도 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법무사 시험은 이 두 가지를 철저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다음 뭐 나머지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작하지만은 헌법이 14회입니다. 14회로. 14회가 어떠냐? 제가 법무사 강의 오래 했어요. 올해 여러분 놀랄걸요? 제 얘기하면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벌써 20년. 근데 14회로 해보면요. 조금 부족해요. 시간이요. 한 16회로 옛날에 16회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기본 강의 할 때가 그래도 제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실력도 다질 수 있고 그래서 요 시기를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고 14회를 하면요. 뭐 우리가 4시간씩 하잖아요. 4시간씩 하고 뭐 50분 쉬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조금 보충해서 이렇게 해서 겨우 끝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대략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시면 되고 교재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첫날이니까 교재 요거죠. 헌법 강의. 원래 요 기본서는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출판사 바뀌고 그랬는데 2001년에 처음 냈습니다. 맨 처음에 신경량 헌법 뭐 이렇게 해서 바뀌어갖고 지금 1년 지금까지 오는데 1년에 한 번씩 개정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헌법은 뭘 개정하냐? 이제 나중에 뭐 얘기를 더 하겠지만 새로운 판례를 집어해요. 너무 오래된 판례, 시험이 많이 안 나오는 판례는 좀 빼고 새로운 판례를 반영해서 집어넣는 게 주된 일이고 부속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속법률이 뭐냐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나중에 좀 얘기 드릴게요. 이게 조문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있고 헌법과 관련된 또 법률이 있어요. 이걸 우리 헌법에서는 부속 법률이라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법도 있고 정부조직법도 있고 언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부속 법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요거 얘기 제가 좀 이따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교재를 요걸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속 법률 같은 게 조금씩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판례 집어였고 부속 법률 조금 바뀐 거, 중요한 거 이렇게 좀 집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개정 작업에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개정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서예요. 요거를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하시고, 요거는 이제 헌법 판례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부교재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많이 좀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뭐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에 책이 막 2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수업 나가면서 필요할 때 요거는 판례만 모아놓은 겁니다. 판례만 모아서 중요한 판례 위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교재로 제가 활용을 좀 할 테니까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기본서 말고 판례만 또 공부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요거는 한 10년쯤 됐어요. 요것도 한 1년이나 2년마다 한번 개정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공저자가 있는데 홍익대 교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쓰고 대학에서 쓰는 또 로스쿨 공부하신 분들도요. 이 판례를 기본 모델로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제별로 그 판례 제목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례만 묶어서 만든 거니까 요걸로 판례 중심으로 또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 수업 시간에 단어 못 해드리고 좀 책에 기본서에 좀 안 나오는 판례인데 한번 언급하고 싶을 때 요거 제가 조금씩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책을 보시면요 대략 한 800페이지쯤 돼요. 8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냐 이런 거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20문제 나오죠? 20문제 나오는데 이게 줄인 겁니다. 많이 줄여서 압축한 거예요. 그 판례량도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옛날 판례 다 없앨 수도 없고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거다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 한 800페이지 잡고요. 대략 페이지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가야 되겠어요? 6, 70페이지 나가야 되겠죠? 6, 70페이지 이 정도를 쭉쭉쭉 나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 위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더 주면 좋죠. 좀 판례도 중요한 판례 출제 영향 분석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학원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비용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아주 강의가 이제 컴팩트하게 합니다. 출제되는 문제 숫자에 비례해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학원 강의라는 게.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 못 해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요, 이제 이게 법 과목은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그래서 맨 처음에 한 3, 40% 이해하고 두 번째 70, 6, 70, 세 번째 80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저랑 나가면서.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제 강의를 해요. 제 강의 특징은 물론 이제 교재에다가 막 쉬운 말을 구어체로 쓸 수는 없잖아요. 책이라는 거는 문어체로 돼 있지만은 강의는 쉽게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단어로 이 특징을 전달해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맨 처음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고 쉬워지죠. 앞뒤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 핵심 키워드로 공부하시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얘기했고 나머지 뭐 큰 문제 없죠? 그렇게 하고 이 책의 진도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진도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진도가. 자, 여기서 잠깐 시작할까요? 자, 헌법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헌법은 어떤 식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냐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이해가 나중에 쉬워지기 때문에. 자, 일단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헌법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보통 세 파트로 나눕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다. 요거를 다른 말로 국가 조직 작용론 그래도 되죠. 국가 조직과 작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교재 맨 뒤에 한번 봐볼까요? 이제 조문이 나옵니다. 조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요. 좀 시간 지나면 뭐 법무사 법령집이라는 게 책이 있어요. 그죠? 조문 나온 거. 그런 거 1차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에 나오는 법 조문만으로 이렇게 또 책으로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시는데 어쨌든 헌법 공부하실 때는 책 맨 뒤에 보시면 조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성문법 국가죠. 성문법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성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전문이라는 게 있고요. 전문 맨 앞에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이렇게 해서 헌법이 뭐 개정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었다. 이게 끝에 문장으로 나와요.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요거를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전문이다 또는 서문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를 본문이라 합니다. 본문. 이 본문이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문 표시입니다. 1조부터 130개 조문이 되어 있죠. 다른 법률에 비하면 어때요? 되게 적은 겁니다. 압축되어 있는 거죠. 쉬운 말로 압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칙이 6개가 있어요. 부칙 6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조문 규정했었죠. 이걸 철저하게 공부 시작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이거 130개를 뭐라 그럴까요? 숙지를 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시면 시험이 빨라집니다. 법무사 시험은. 책도 내용이 잘 들어요. 또 판례도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조문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공부 시작 단계에서 오늘부터 자기가 여러 번 쓰면서 좀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안 보고 줄줄줄 외워라. 이건 어렵지만요. 여러 번 읽고 써서 중요한 핵심이 뭐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다 이런 거를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돼 있으면요. 책 내용도 다 조문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제목이. 소목차도 이해가 쉽고 판례도 헌법 규정을 알면 매우 쉬워져요. 헌법 규정 모르고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 헌법이라는 게요. 5만 가지 다 합니다. 나중에 판례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헌법적 문제는 별게 다 나와요. 헌법에도 별거 다 있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법무사법에서 여러분 다른 걸 좀 하면요. 좀 더 구체적이고 딱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헌법은 되게 추상적입니다. 법의 세계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또 할게요. 법의 체계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그래서 일단 기본권도 2개로 나눕니다, 보통. 기본권, 총론. 기본권, 강론이라는 분류가 있고요, 강론. 이렇게 있고. 통치 구조는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맨 처음에 통치 원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먼저 나오거든요. 국회,
정부, 법원, 일단 헌법재판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국가기관들이 나오는 데죠. 여기가 국가기관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문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조문으로. 뭐 순서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뭐 여기 이제 총론이라는 게 헌법에 어떤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일단 보면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총설. 이런 단어로 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총론도 뭐 이렇게 있는데 강론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론. 이런 용어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쓰면 기본권도 포괄적 기본권이 있고 자유권, 자,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나눠요. 종류를. 기본권도 분류를 이렇게 하더라. 그죠? 그러면 자, 뭐 통째로 그렇고 자, 큰 것만 적어 봅시다. 국회는요. 이 40조부터 등장합니다. 40조. 조문의 체계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65조까지 나오고요. 정부는 66조부터 100조까지가 정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원은 101조부터 110조까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3개 조문이 있어요. 111조부터 113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두 개를 우리는 사법부라 그래요.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쓴 거 좀 쓰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헌법에 써 있다는 게 우리 헌법의 특징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라는 국가기관이 헌법에 직접 써 있더라. 요거는 114조부터 3개, 116조까지 되죠. 자, 그럼 117조, 118조 같은 게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다 그냥 써볼까요? 지방자치제도라는 거를 제 책에는 여기 나오는데 조문에는 117조, 118조 두 개 조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19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19조부터는 뭐가 있냐면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 제9장. 이 본문도 10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9번째 보면은 경제라는 게 딱 등장해요. 그래서 조문이 또 많아요. 119조부터 127조까지 이렇게 9개 조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40조부터 제가 시작했죠? 야, 그 다음 128조부터 130조까지 갈 텐데 그거는 뭐냐?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옵니다. 맨 뒤에. 헌법을 개정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 128조부터 130조까지 이렇게 하면 일단 끝났죠. 40조부터 끝까지 다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 자, 1조부터 이제 전문이 있었죠. 여기 이제 전문도 여기에서 배우죠. 여러분들이 조문으로 안 돼 있지만 전문을 여기서 배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먼저 하고 들어가 볼까요? 기본권 중에서 여러 사건, 여러 경우에 공통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10조와 11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문 찾아보시면서 보면 더 좋죠. 그래서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내용이 많고 또 중요한 기본권이 12조부터 23조까지 나옵니다. 신체의 자유부터 재산권까지를 자유권이라고 해요. 정치적 기본권이 있어요. 선거권, 피선거권. 조문이 두 개입니다. 24조부터 25조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게 뭐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쓰면은 26조부터 30조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복지국가, 사회국가라는 게 등장하면서 나오는 기본권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31조부터 36조까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헌법에 쫙 기본권을 나열했죠. 쭉 나열한 겁니다. 근데 헌법에 안 나온 것도 기본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7조, 8조, 9조가 궁금하겠죠. 40조부터 시작됐으니까 참고로 쓰면은 여기 이거는 여기 나온 거고 헌법에 나오지 않는 것도 기본권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통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헌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에 기본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37조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37조에다가 의무 조항이 나오거든요. 여기 권리는 아닌데 여기다 따로 쓰면은 의무가 나옵니다. 어떤 그죠? 전통적 보전적 의무인데요. 보전적 의무, 국민이 갖는 의무가 38조, 39조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뭐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조항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렇게 됐죠. 10조까지 쫙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1조부터 9조는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간단히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뭐 일반적인 주권에 대한 내용이 1조에 나오고요. 1조에. 국민 되는 거에 대해서는 2조에 나옵니다. 영토에 대해서는 3조에 나와. 여기 3조. 4조는 통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통일. 평화 통일에 대한 조항이 4조에 등장하죠. 그죠? 국군에 대한 얘기가 우리 헌법에 또 나오는 데가 있죠. 5조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다음 뭐 조약이라든가 국제관계, 뭐 국제법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6조에 등장하죠. 6조. 그다음에 공무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공무원 제도 그래도 되고요.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7조에 등장합니다. 7조.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것도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 정당 그러면은 8조가 되겠어요. 8조. 네?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문화국가, 뭐 문화 그러는 거, 문화국가 원리, 뭐 이런 게 9조에 등장하죠. 자, 그러면 10조는 뭐냐? 1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알고 보면 지금 제가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게 130조를 그냥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아무렇게나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기본 구조를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면 헌법은 3개 파트로 나눠지죠. 헌법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돼.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이 이제 여기 좀 나오는 거죠. 총론이란 말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전문이 있었죠. 전문. 여러분 한번 읽어봤던 거. 헌법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를 쭉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전문도 헌법이에요. 조문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괜히 폼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전문했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1조가 주권, 2조가 국민, 3조 영토, 4조 평화통일, 5조가 국군에 대한 얘기, 6조 조약, 국제법규, 공무원 7조, 정당 8조, 문화에 대한 얘기 9조 이렇게 돼. 뭐 이런 건 이제 조문으로 만들기 힘든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조인데 여기 보시면 되죠. 기본권에 분류해서 10조 포괄적 기본권. 기본권은 요게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전통적 기본권으로서 제일 중요하고 내용이 많은 것을 자유권이다. 12조. 여러분들 뭐 그 조문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간단히 말로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12조와 13조가 신체 자유입니다. 조문 한번 보셔요. 14조가 뭐냐? 거주 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보호 프라이버시에게, 18조 통신의 자유 그렇게 되죠. 19조가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22조 학문 예술 두 개가 같이 나오죠. 그다음 23조 재산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치적 기본권 이게 선거권이야. 그리고 이게 공무단위권 또는 피선거권 하는 게 요거죠. 두 개죠. 청구권적 기본권. 자, 여러분들 조문 봐보세요. 26조 청원권, 27조 재판 청구권, 28조 형사보상 청구권. 다 청구란 말이 들어가죠. 29조 국가배상 청구권, 30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렇게 하면 됐죠. 사회적 기본권을 보면요, 이게 좀 문장이 또 더 많아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써놨죠. 읽어보면 간단하게 줄이면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근로상권, 노동상권, 34조 1항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조 환경권, 그죠? 36조 1항에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36조 3항에 보건권, 환경권, 보건권 이렇게 나와, 그죠? 이게 그렇게 쭉 나오죠. 35조를 안 했나? 35조 환경권이고, 36조 1항이 혼인가족의 권리, 36조 3항이 건강권이나 보건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열거된 기본권이야.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기본권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37조 특히 1항에 나옵니다. 37조 1항에 나오고, 의무가 납세 의무, 국방 의무 딱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죠. 국가 조직, 통치 구조 얘기인데, 시작 조문을 외워놓으세요. 이 순서는 자동적으로 기억되죠. 국회가 제일 중요해. 국민의 대표니까. 그래서 40조부터 65조, 정부 100조부터 66조부터 100조까지. 참고로 제가 얘기 드리면은 요 중에서 감사원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97, 98, 99, 100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어.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 정부에다 그냥 적어놨어요. 따로 만들기 힘들어서. 법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거 101조부터 110조까지 10개 조문.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은 여기서 하는데 헌법 시간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11조부터 113조 3개.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114조부터 116조 이렇게 3개 있죠. 자, 그다음에 117조, 118조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게 2개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 헌법의 특징으로서 경제 헌법이라 그래. 경제에 대한 것들 헌법이 자세히 적어놨는데 9개가 나와. 119부터. 왜 119부터예요? 경제가 불이 났다 이거. 경제 안 좋잖아. 그래서 119 연상해 보세요. 119 불러야 된다. 그래서 119부터 시작해서 127조까지. 맨 마지막에 개정 얘기 나오는 거죠. 개정 3개. 원래도 시험에 나왔잖아. 개정 얘기. 중요하거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봐보세요. 조문 다 끝났죠. 그죠? 이게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용어 좀 익혀놓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헌법이요.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하면 14 해갖고 이번에는 조금 이제 넘어가네. 10월 한 두째 주 되면 끝납니다. 강의 다 끝났는데 이제 헌법 조문 공부하고 있으면 효과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헌법 조문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오늘 해서 지금 추석이니까 며칠 놀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또 제가 목금토에 올 거거든요.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헌법 조문을 한 10번이라도 쓰세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단순한 겁니다. 근데 눈을 한번 봐갖고 공부되는 게 아니죠. 10번 쓰면서 중얼중얼 하시고요. 중요한 말이 뭔가 생각하시면서 중얼중얼하고 가능하면 이 헌법 조문 해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명절 때 이게 좀 공부도 잘 안 되고 좀 어정쩡하죠. 명절이라는 게 사람들 만나고 좀 그렇잖아요. 명절이 없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산책 삼아 산에 가든가 산책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암기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언젠가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공부가 늦어지고
제가 진도 막 나가는데 이해도 떨어져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 조문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자. 네? 그거 제가 하나 강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쭉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문 얘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진도 나가는데 뭐 다른 거는 뭐 할 얘기가 없고, 이게 그대로 순서대로 나가요. 이렇게 순서 나가는데 여기에 판례가 많거든요. 헌재 판례. 이 판례라는 게요, 두 개로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 헌법재판소를 줄여서 헌재 그럽니다. 헌재. 이게 한 80% 판례 중에 한 80%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법원 판례, 대판도 좀 나오죠. 요거 한 20%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판례 중에는. 거의 맨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좀 공부 들어가면. 그래서 판례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배우는 판례 한 70%가 여기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60, 70%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를 만드는 제조 공장이 어디예요? 헌법재판소죠. 제품이, 판례라는 게 알고 보면 제품이 종류가 5개입니다. 네? 위헌법률, 위탄 정권 헌 그래갖고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이렇게 종류가 5가지야. 네? 근데 그걸 만들고 제조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먼저 요걸 하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를 먼저 공부하는 게 효과가 높더라고요. 네? 이거 다 끝나고 나중에 배우면 어떻게 해? 여기서 이거 좀 헌재를 알아야 판례 공부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땡겨서 기본권 총론이 끝나고 요것을, 다른 건 그대로야. 여기서 하겠습니다.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한 중간쯤 될 거예요. 네? 우리가 14회면은 6회, 7회, 8회 정도는 이거를 다 끝내야 돼, 이 정도를. 그리고 나서 기본권 강론, 요로 들어가서 쭉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되 기본권 총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를 먼저 공부한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첫날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헌법 공부하고 자 보세요. 중요한 법 해볼까요? 많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법이죠. 여러분한테. 자, 기본법은 상법도 있고, 민사집행법 이런 것도 있고, 8과목이죠. 여러분들 법과목이 등등. 법무사 시험에 이런 것이. 자, 언뜻 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법이란 말이 써 있으니까. 근데 차원이 다릅니다. 헌법은요, 여기 똑같이 다 법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법들이랑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같이 안 놀아. 겸상을 안 해요. 어른입니다. 어른. 농담으로 얘기하면 어른이에요. 그래서 같은 차원의 법이 아니고요, 여기에 딱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헌법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률. 그래서 이게 위에 있고 이것들은 헌법 밑에 있는 법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몰라요. 맨 처음에 그냥 법자 들어가니까 똑같이 생각하는데, 헌법이 상위법이고 나머지는 법률은 다 하위법입니다. 하위법. 한마디로 이게 피라미드로 하면요, 이게 법들 간에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법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률 밑에 있는 법 이름 다 법이야. 뭐라고 부르나요? 규정? 규정 말고 명령이라 그러죠. 명령. 법에도 이름이 있어. 그죠? 요런 거 피라미드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게 넘버 1이고 넘버 2고 이게 넘버 3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게 명령이죠.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야. 네? 법들 간에 위 아래가 있으면 뭐가 우선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서 위임해 준 거예요.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법률은 헌법 위반하면 안 돼. 왜? 하위법인데? 그렇잖아. 그죠? 법의 세계는 논리적 세계잖아. 하위법이 상위법 위반되는 거에 존재하면 그럼 그게 무슨 법이야? 체계가 다 무너지는데. 명령도 법률이나 헌법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특합니다. 우리 법에서 헌법이라는 거는요, 일반 법률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법이에요. 상위법이고 한 국가의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헌법에 어떤 말이 써 있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자체 시험 문제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법이랑 똑같은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은 어떤 그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 뭐 전문가 130개 조문이 쭉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우리가 판례가 뭐냐면 하위 법률들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냐, 헌법 규정의 해석에 맞냐, 이거 하는 거예요. 맨날 내용을 좀 알고 나면.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좀 나와요. 부속 법률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도 헌법 시험 문제에서 낼 수가 있어요.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조금 공부합니다. 다 할 수는 없죠. 조금씩 중요한 거 위주로 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는 제가 참고로 보라고,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해설 좀 다음 주나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 많이 할 거고요. 출제 분석 대책 요거 잠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요거 참고로 얘기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한 5분만 얘기하죠. 뭐 요거 하고 쉬었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바로 나가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거. 자, 뭐 맨 처음에 하는 얘기는 이제 시험 본 사람 위해서 썼으니까요. 넘어가시면 되고, 출제 분석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제 더. 자, 거기 볼까요? 1번 출제 범위. 2022년 법무사 기출문제는 총론에서 이제 보통 개수도 대충 알 수 있죠. 크게 한번 봐보세요. 총론에서 6문제, 기본권에서 8문제, 통치구조에서 6문제. 그래서 20개죠? 20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총론에서 어디 나왔냐? 국민과 관련된 게 한 문제, 전문에서 한 문제, 법치주의 원리에서 관련된 게 한 문제, 정당 얘기가 여기 나왔었죠? 하나, 공무원 제도에서 한 문제, 헌법 개정도 나왔죠? 여기서 한 총론에서 6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권에서 8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대부분 다 판례 문제입니다. 재판 청구권 있죠? 27조, 통신의 자유 18조, 직업의 자유 15조. 직업의 자유는 판례가 2문제 나왔고, 정치적 표현, 일단 표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21조를 얘기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한 문제, 재산권 23조에서 한 문제, 평등권은 11조에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그다음에 형사보상 28조인데 여기서 한 문제에서 뭐 이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하나만 맨날 내는 게 아니에요. 안 되던 데서 2, 3년 주기로 또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서를 갖고 8문제 나왔다. 통치 구조에서는요, 국회 보통 요 2개가 제일 중요하죠. 국회와 정부. 여기 그래도 아무래도 뭐 가장 조문도 많고 내용이 많은데 보통 한 2문제 정도는 내는데, 원래는 국회에서 2문제, 정부에서는 감사원까지 얘기하면은 뭐 2문제 해도 되죠. 감사원도 정부의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부 중에서 국무회의가 한 문제, 감사원이 한 문제 해서 2문제 나오고,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여기서 헌법재판소란 말은요, 판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의 약간 이론적인 문제 이런 걸 얘기해요. 헌법재판에 대한 얘기. 단순한 판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의 종류가 5개가 있다 했죠. 그중에서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이렇게 하나씩 해서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6문제 합쳐서 20문제가 나왔다. 알겠죠? 확인하시면 되고. 자, 올해 여기 쓰진 않았는데 올해가 그 작년 시험 문제에 비해서 어떠냐 그러면요, 한 문제 정도 좀 어렵다 보시면 돼요. 작년보다는 한두 문제가 어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출제 특징 잠깐 볼까요?
박스 문제라는 거 아시죠? 네모랗게 되었고 뭐 맞는 게 몇 개, 틀리는 게 몇 개 이렇게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원래 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박스 문제. 박스 문제는 어렵습니다. 한 5개 정도 여놓고요. 옳은 게 몇 개, 틀린 게 몇 개. 어렵죠. 그 짧은 시간 내에 OX 해갖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것도 주의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냅니다. 대부분은. 근데 가끔가다 이제 몇 문제는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둘 중에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옳은 것을 골라라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실 때 대부분은 한 7, 80%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거예요. 틀린 거. 4개는 맞고 하나 틀린 거. 이게 이제 접근하기가 쉬운데 판례 갖다 놓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은 문제도. 왜냐 틀린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이건 아니고 정확하게 옳은 거 하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보세요. 옳은 것을 골라라 할 때는 동그라미 치고 좀 긴장하셔야 돼요. 까딱하면 틀려요. 이게 좀 난이도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게 한 4문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그다음에 최근 3년 판례를 좀 많이 냈어요. 비교적. 이 판례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시간적으로 분석해보면 모든 시험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냈던 거를 당연히 내죠. 한 7, 80%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최근이라는 거는 한 2년 반? 이 정도. 여러분 시험이 이제 8월에 있었으니까 2020년, 21년, 22년도 뭐 한 6, 7월까지는 내니까 그래서 한 2년 반, 3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또 비교적 좀 많아요. 원래 보면. 그래서 다수 출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문 알면 맞추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고 부속 법률로 이제 국회법, 국적법 같은 것이 좀 나왔는데 기존의 내용이랑 비교하면요 부속 법률 자세히 내면 되게 어려워요. 뭐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속 법률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는 좀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5번째 헌법 소송 등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헌법 아까 전에 헌재에서 2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거의 안 내고 있어요. 그거를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그래서 공부하기 좀 쉽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은 내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의 내거든요. 헌법소원 아니면 위헌법률 심판 이 2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는데 거의 나오죠. 그래서 헌법소원이랑 탄핵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조문 읽어볼게요. 헌법 조문을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돼서 조문이 강조되고 있고 부속 법률은 아주 복잡하게 내지는 않았고요. 뭐 국회법 관련돼서 국적법 이런 거를 냈고 부속 법률의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판례에 대한 내용인데 판례는 가장 많은 게 이제 판례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 최근 판례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제 비중이 증가됐다. 뭐 내용을 좀 모르셔도 되겠죠. 이제 공부하시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최근 판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신 헌법 판례 자료 이걸 별도로 나눠드렸어요. 이게 27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5개 정도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도 헌법 판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마지막으로 보라고 최근 판례는 이제 책에 안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원래 판례는. 그래서 나눠드리는 게 27쪽으로 요약해서 드렸는데 한 5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그 5개가 원래 출제된 그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많이 나왔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본서를 확실히 공부하신 다음에는 제 헌법 판례선 같은 거 또는 뭐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이런 거를 특히 막판에 최근 판례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문제 정도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제 평가를 해서 냈습니다. 대책 같은 건요 기본서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고 특히 최근 판례를 포함해서 넷째 줄에 판례를 깊이 있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교재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